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법리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과 동일한 문항수 및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마법리그 8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총 45문항입니다. 45문항 중 27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체납 고지서를 발견하였다. 2.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5.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입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상황은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입니다.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할 때,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대상자가 고혈압,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을 때입니다. 문제 2.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중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상담일지 2. 욕구사정 3. 급여 제공 계획서 4. 상태기록지 5. 방문일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상태기록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와 상태기록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상태기록지에는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것으로 사고보고서와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문제 3.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1번에서 영양액은 주사기가 아니라 비위관과 영양액 주머니로 주입합니다.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에서 대상자가 구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에서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합니다. 5번에서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겁니다. 문제 4.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씹거나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연하곤란 시 음식을 갈아서 제공합니다. 1번에서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불량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식사 중 즉 씹거나 삼키는 중에는 말 특히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에서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줍니다. 문제 5.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입니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쉽게 먹도록 합니다. 1번에서 식사 전 TV나 휴대전화 등을 끄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3번에서 식탁에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두지 않아야 합니다. 4번에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5번에서 비타민을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비타민 복용은 처방에 따라 식후 또는 식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6.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욕이 생길 때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식사 전 가볍게 산책한다. 3. 입맛을 올려주는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 식사 전 간식을 제공한다. 5. 다양한 음식을 그릇 가득 담아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식사 전 가볍게 산책한다입니다.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됩니다. 3번에서 신맛이 강한 음식은 식욕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5번에서 그릇 가득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냅니다. 문제 7. 노인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2.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입니다. 생각났을 때 즉시 복용합니다. 1번에서 코팅된 약은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3번에서 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4번에서 녹차나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에 타서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번에서 약은 항상 정량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문제 8.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입니다.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1번에서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색이 변하였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2번에서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릅니다. 3번에서 약병 뚜껑을 열 때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5번에서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9.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배에 힘을 주어 변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상체를 높인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1번에서 침상 배설 대상자에게는 이동변기가 아니라 간이변기가 사용됩니다. 3번에서 대상자가 요이나 변이를 호소하는 경우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4번에서 복부 마사지는 배꼽을 중심으로 장운동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해야 효과적입니다. 5번에서 식이섬 유소의 섭취는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10.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 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 이동 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1번에서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2번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3번에서 편마비가 있는 경우 건강한 쪽으로 30도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놓아줍니다. 4번에서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줍니다. 문제 11.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방법은 먼저 소변 배출구를 열고 소변기에 소변을 받고 소변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 솜으로 닦고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 것입니다. 1번에서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어야 합니다. 2번에서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3번에서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가능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5번에서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기면 요로 감염이나 요도 손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12.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의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피부 손상 및 욕창 예방을 위해 둔부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문제 13.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통목욕시킬 때 옳은 것은 1.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 있도록 한다. 2. 오른쪽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한다. 3. 목욕 후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를 섭취하게 한다. 4. 욕조 안에서 머리를 감긴다. 5. 욕조에 들어갈 때는 왼쪽 다리부터 들어가고 나올 때는 오른쪽 다리부터 나오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목욕 후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를 섭취하게 한다입니다. 목욕 후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에서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절합니다. 2번에서 건강한 쪽, 즉 왼쪽 손으로 잡게 해야 합니다. 4번에서 욕조에서 나와 목욕 의자에서 머리를 감깁니다. 5번에서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고 건강한 쪽부터 나옵니다. 왼쪽 다리부터입니다. 문제 14.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거부하면 물을 마시게 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 3. 의료진과 상의한다. 4. 입안을 닦아주거나 헹구어준다. 5. 입냄새 제거제를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입안을 닦아주거나 헹구어준다입니다. 양치질을 거부하는 경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닦아주거나 헹구어주는 방법으로 대신합니다. 문제 15.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팔 수액, 왼팔 2. 왼팔 수액, 오른팔 3. 왼팔, 오른팔 수액 4. 수액, 오른팔, 왼팔 5. 수액, 왼팔, 오른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왼팔 수액, 오른팔입니다. 벗건 입마입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리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입니다. 입는 경우이므로 마비된 쪽 왼팔부터입니다. 마지막은 오른팔입니다. 문제 16.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입니다. 체위 변경 이유는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욕창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 도넛베개로 천골을 지지하는 것은 욕창을 심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3번에서 쿠션은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4번에서 체위 변경 시에는 대상자의 옷이 아니라 몸을 잡고 관절 밑부분을 지지합니다. 5번에서 체위 변경은 보통 2시간마다 하고 욕창이 있으면 자주 변경합니다. 문제 17.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맞는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5.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입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 먼저,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 먼저, 건강한 다리입니다. 문제 18.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대퇴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대퇴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대퇴와 발목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대퇴와 종아리입니다. 뒤쪽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듭니다.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한 손을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에, 다른 한 손은 대퇴 아래에 집어넣어 올바른 신체 정렬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구령과 함께 들어올립니다. 문제 19.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댑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숙여 일어서면서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건강한 쪽 가슴을 지지합니다. 문제 20.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의자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높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야 합니다. 의자 다리 밑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엉덩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고 홈이 있어 물이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21.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줍니다. 1번에서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2번에서 요양보호사의 물품 구매는 금지된 사항입니다. 4번에서 업무 대행 중에 수시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완료하면 처리 결과를 전달합니다. 5번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업무는 없습니다. 문제 22.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보리밥, 우유, 사과, 대두, 미역 등입니다. 반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흰쌀밥, 떡, 찐감자, 흰식빵, 수박 등입니다. 문제 23.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입니다.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 소재로 선택합니다. 1번에서 면이불은 자주 햇볕에 말려 소독하고 관리합니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이 섬유 표면에 흡수되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2번에서 양모와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에서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가 아닌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4번에서 베개 속의 재질로는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를 사용합니다. 문제 24.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2.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4.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2.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3.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지 4.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지 5.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6.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입니다. 문제 25.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대상자가 과식하는 경우에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문제 26.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앞치마입니다. 1번에서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합니다. 2번에서 식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4번에서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5번에서 음식을 섞어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 27.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는 손 치우세요 같은 단호한 말로 제지하고 좋아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통해 관심을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성기에 상처를 내는 상황이므로 손톱을 짧게 깎아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 28.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는 대상자를 다독이며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양보호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경우이므로
요양보호사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딸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기억해보라고 하거나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거나 매번 답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29.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해소시켜드리는 대처 방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산책하다 보면 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의 일정 부분이 해소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30.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입니다. 문제 31.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입니다. 대상자가 망상이 심한 경우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먹어본다고 하면서 대상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32.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석양증후군 대상자를 돕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는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는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해질녘만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울 때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옆에 있어줍니다. 해질녘만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는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는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는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라며 이끕니다. 문제 33.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입니다.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문제 34.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이 겪는 부담 중 가족관계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동반자 관계가 돈독해진다. 2. 결혼한 성인 자녀가 돌보는 경우 치매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충분한 돌봄을 받는다. 3. 가족의 부양 태도나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4.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변화한다. 5.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가족의 부양 태도나 부양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입니다. 치매 가족은 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 경제적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 35. 전문가의 적절한 지원과 협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는 치매 가족의 부담에 해당하는 것은 1. 수면장애, 2. 신체적 부담, 3. 부정적 가족관계, 4. 경제적 부담, 5. 사회활동 제한.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부정적 가족관계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면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 차단되어 부정적 가족관계를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36.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1번에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2번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의향서를 작성하면 해당 기관에서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번에서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고 명시해도 사망 직전까지 진통제 등 통증 완화를 의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37. 호스피스 완화 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료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만 이용 가능하다. 2. 주로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의료 서비스다. 3. 입원형은 암질환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가정형은 환자가 직접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방문한다. 5. 자문형은 만성간경화 환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입원형은 암질환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입원형은 병동 및 시설에서 전문 인력에 의해 임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암질환에 국한합니다. 1번에서 입원형의 경우만 암질환으로 국한합니다. 2번에서 통증 및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4번에서 가정형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5번에서 가정형과 자문형은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문형은 외래 진료와 같이 환자가 방문하는 형태입니다. 문제 38.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설사로 복통이 있는 경우 2.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3. 못에 발을 찔려 피가 나는 경우 4.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있는 경우 5.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얼굴이나 코, 입, 목에 화상을 입으면 감염되거나 기도가 좁아질 정도로 부종이 생겨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응급처치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제 39.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물품을 처리한 후 고체 비누로 손을 닦는다. 2.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사용한다. 3.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5. 가래를 흡인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입니다. 배설물, 가래,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합니다. 1번에서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향균 액체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번에서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3번에서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4번에서 카테터는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문제 40. 급성 저혈압이 발생한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옆으로 눕힌다. 2. 신속하게 물이나 음식을 주어 안정을 취한다. 3. 고개를 똑바로 한다. 4.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일어서서 편안하게 호흡하게 한다. 5. 발 아래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발 아래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입니다. 중력에 의해 말초기관에 있는 혈액의 일부가 심장과 뇌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 급성 저혈압이 발생한 대상자는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2번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번에서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4번에서 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1.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1가, 2나, 3다, 4라, 5마.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괴로운 표정을 할 때는 하임리히법을 적용합니다. 하임리히법은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상복부를 밀어 올립니다. 문제 4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하는 경우는 중풍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던 65세 여성 A씨는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져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에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먼저 바지를 입기 위해 치매 대상자를 일어나게 한 후 휘청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지지해 주었다. 바지를 잡게 했으나 계속 바닥에 떨어뜨려서 요양보호사가 바지를 잡아준 후 다리를 넣으라고 하였더니 잘 수행하였다. 스스로 바지를 올렸지만 지퍼는 잘 올리지 못해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었다. 1. 옷을 갈아입으려면 일어서야 해요. 혼자 일어서 보시겠어요? 2. 왼손으로 바지를 잡고 다리를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3. 바지를 올리기가 힘드신가요? 4. 지퍼를 한번 올려보세요. 5. 저를 잡는 것보다 스스로 서 계셔야 다리에 힘이 생겨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왼손으로 바지를 잡고 다리를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입니다. 위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지를 잡아준 후 다리를 넣으라고 하였더니 옷 입기를 잘 수행한 경우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잡지 못하고 계속 바닥에 떨어뜨린 이유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마비된 오른손으로 바지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왼손으로 바지를 잡으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43. 목욕을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1. 목욕을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목욕을 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목욕 전에 갈아입을 옷과 수건 등을 모두 준비한다. 3. 씻는 순서는 요양보호사가 상황을 봐가며 정한다.
4. 목욕을 좋아하는 대상자라면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목욕을 하게 한다. 5. 목욕 물 온도는 대상자와 함께 맞춘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목욕 물 온도는 대상자와 함께 맞춘다입니다. 1번에서 차분하게 대상자에게 목욕을 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며 목욕 후 대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며 목욕을 유도합니다.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2번에서 목욕 물온도 맞추기나 수건, 갈아입을 옷 준비하기 등 목욕 준비 과정은 대상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에서 목욕 순서는 대상자의 습관에 맞추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에서 목욕은 너무 오래 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장시간의 목욕은 자제해야 합니다. 문제 44. 대상자의 부적절한 배설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케어자의 부적절한 케어와는 상관이 없다. 2. 가정이나 시설의 환경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 3. 실금이 잦다면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4. 실변 횟수가 잦아지면 기저귀를 채운다. 5. 배설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식사나 운동 부족은 아닌지 원인을 살펴본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배설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식사나 운동 부족은 아닌지 원인을 살펴본다입니다. 기억력 장애로 자신이 하는 행동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식사 및 운동 부족이 부적절한 배설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1번과 2번에서 돌봄 제공자의 관심 부족과 환경적 요인이 부적절한 배설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에서 실금이 잦다고 수분 섭취량을 줄이면 안 됩니다. 4번에서 실변 횟수가 잦다고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문제 45. 헛것을 보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둑망상 행동심리 증상을 가진 치매 대상자의 사례이다. 2. 무시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케어자의 부적절한 케어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3. 헛것이 보인다고 하면 잘못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4. 헛것을 보는 것은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5.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시각 기능과는 관계가 없는 증상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무시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케어자의 부적절한 케어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입니다. 헛것을 보는 이유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 환경적 요인, 부적절한 케어 등입니다. 1번에서 도둑망상 증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고정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증상입니다. 헛것을 보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에서 대상자에게 잘못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대상자가 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줍니다. 4번에서 헛것을 보는 것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5번에서 환각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